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정희 씨 가족의 실화입니다. 김정희 씨는 한때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아들 이승미 8세,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딸 수영 6세를 둔 모범적인 어머니로 소문났었죠. 하지만 지금 김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들 승민은 의사가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형식적으로 연락할 뿐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딸 수영은 더 심각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어머니에게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김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계신가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효도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 방식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 방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사회, 급변하는 경제 상황,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세대 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소통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3가지 소통 습관은 수많은 한국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간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가족의 명예, 집안의 체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가치였죠. 부모의 말씀은 곧 진리였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보급되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에 노출되었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78%가 부모의 기대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0, 60대의 64%는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지속적인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 한국의 경제 환경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경험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1980년대, 1990년대 고도성장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었죠.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2030 세대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정규직 취업도 어려워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도 불안정해져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안정적인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조언하면 자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소통 방식의 근본적 변화, 더 중요한 것은 소통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의 소통 방식. 위계질서 중심, 윗사람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일방향 소통, 부모가 말하면 자녀가 듣는다. 감정보다 논리,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집단의 이익 우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자녀 세대의 소통 방식, 수평적 관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쌍방향 소통,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감정 공유 중시, 내 기분을 이해해줘. 개인의 자율성 중시, 내 선택을 존중해줘.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소통 방식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갈등 사례 분석 사례 1. 박영수 씨 8세와 아들 민호 30세 갈등. 박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과장까지 승진한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도 같은 회사에 입사시켰고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3년차가 되면서 아버지,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생각. 내가 평생 이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서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 민호도 열심히 하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 좋은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민호의 생각. 아버지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고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대화의 결과.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야.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는 제 꿈을 전혀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네요. 저도 충분히 생각해 본 결정이에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부자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이미숙 씨 3세와 딸 지희 17세의 갈등. 이미숙 씨는 딸 지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미숙 씨의 접근. 지혜야, 엄마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회사에 추천해 줄 수 있어. 조건도 괜찮고 안정적이야. 너는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조건을 낮춰서라도 일단 들어가야지. 옆집 은영이는 벌써 좋은 회사에 취업했던데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의 반응. 엄마,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무작정 아무 회사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저만의 속도가 있어요. 엄마의 도움은 고맙지만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결과, 모녀는 취업 문제를 놓고 몇 달간 갈등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느꼈고 이미숙 씨는 딸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모녀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 분석.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다른 성공 기준. 부모, 안정성,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취, 자녀,
개인적 만족,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 2. 다른 위험인식. 부모, 변화는 위험하다.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 자녀,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도전해야 기회가 있다. 3. 소통 스타일의 차이. 부모, 조언과 지시 중심. 자녀, 공감과 지지 원함. 4. 세대별 경험의 차이. 부모, 노력하면 보상받는 시대를 경험. 자녀, 노력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경험. 갈등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족관계 측면, 대화 빈도 감소,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감정적 거리감 증가. 개인적 측면, 부모,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 증가. 자녀,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증가. 양쪽 모두 가족에 대한 실망감. 사회적 측면, 전통적 가족 가치 약화, 세대 간 분열 심화, 사회 통합 저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조언 대신 공감하기. 조언의 함정.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성급한 조언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후회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들은 이런 조언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실제 상담 사례. 정민수 씨 29세의 고백. 상담사님,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벌써 답을 정해놓고 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들어달라고 한 건데 항상 해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조언과 공감의 차이점. 조언 중심의 대화. 부모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함.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함. 자녀의 감정보다 상황 개선에 초점. 너는 이렇게 해야 해로 시작하는 말이 많음. 공감 중심의 대화.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함.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줌. 해결책보다 이해에 초점. 힘들었겠구나로 시작하는 말이 많음. 공감의 놀라운 효과. 공감이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 변화 사례. 박미영 씨 55세와 딸 소영 28세의 이야기. 변화 전 박미영 씨의 딸 소영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박 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소영아,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상사가 뭐라고 해도 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엄마도 젊을 때 그랬어.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제 상황을 정말 모르세요. 지금 시대랑 엄마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모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변화 후 6개월 후 박미영 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소영이 또다시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이번에는 조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힘들겠구나. 매일 그런 상황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클지 엄마도 상상이 가네. 어떤 기분이니? 소영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개월 후의 변화. 놀랍게도 소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답을 주지 않고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소영은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상사와의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나갔고 더 나아가 팀 내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말합니다. 제가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소영이가 스스로 더 좋은 답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모녀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공감하는 대화법의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일단 멈추기.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일단 멈추세요. 마음속으로 조언하지 말자, 일단 들어보자 라고 되뇌어 보세요. 2단계 감정 인정하기.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럼 그렇지, 내가 미리 말했잖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을 거야. 너는 너무 예민해. 많이 속상했겠네? 그런 걸로 뭘 그렇게 고민해? 고민이 많았구나. 3단계, 더 자세히 들어보기.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4단계 감정 공유하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 일로 속상해하면 안 돼. 나도 네 입장이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혼자서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5단계 자녀의 능력 믿어주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표현해 주세요.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네가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 공감대화법의 실제 적용 사례들. 사례 1. 취업 스트레스 상황. 아들이 6개월째 취업에 실패하고 있다. 기존 방식. 부모,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야. 조건을 낮춰서라도 일단 들어가야지. 옆집 민수는 벌써 취업했던데. 자녀,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상황은 남과 달라요. 공감 방식.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매번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네, 정말 힘들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럴 만도 해.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엄마가 다 봤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 결과, 자녀가 자신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부모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됨. 사례 2. 연애 문제 상황.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해한다. 기존 방식. 부모, 연애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해. 지금은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때야. 자녀,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세요. 공감 방식. 부모, 많이 속상하겠다.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엄마도 알아. 정말 힘들어요. 3년이나 사귀었는데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아파? 결과, 딸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시간을 두고 스스로 회복해 나감. 사례 3. 직장 내 갈등 상황. 아들이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방식. 부모, 직장에서는 무조건 참아야 해. 상사 말을 거스르면 안 돼. 자녀, 아버지는 제 상황을 모르세요. 공감 방식. 매일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정말 힘들겠다.
네, 매일 출근하기가 싫어요. 그럴 만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결과, 아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부모와 함께 건설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함. 공감할 때 주의할 점들. 1. 진짜 공감 vs 가짜 공감. 가짜 공감? 그래, 힘들겠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 공감. 정말 힘들겠구나. 그냥 끝. 2. 감정 최소화하지 않기.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힘드시구나. 성급하게 해결책 제시하지 않기. 자녀가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해결책보다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4. 과거 경험 강요하지 않기.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지금은 내가 경험했던 때와 많이 다르구나. 공감의 장기적 효과. 공감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의 변화.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됨.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됨. 부모에 대한 신뢰가 증가함.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짐. 부모의 변화.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짐.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짐.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가족 관계의 변화. 대화 빈도가 늘어남. 갈등이 줄어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커짐. 가족 유대감이 강화됨. 두 번째 습관. 비교 대신 인정하기. 비교의 독성.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옆집 민호는 벌써 과장으로 승진했던데, 친구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던데, 사촌 형은 벌써 집도 샀다는데, 동창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던데. 이런 말들이 식탁에서, 전화통화에서, 가족 모임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부모들은 이런 말을 통해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이소영 씨 깊은 상처. 상담사님, 저는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저는 인생 실패자가 된 기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창 미진이는 벌써 애 둘 낳고 예쁘게 잘 산다. 사촌 언니는 공무원 되어서 안정적이다. 옆집 딸은 의사 아들과 결혼해서 부모 걱정 안 시킨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니 말을 들으면 제가 뭘 잘못 살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와 만나는 것도 피하게 돼요. 어차피 만나면 또 누구와 비교하실 테니까요. 이소영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32의 성인 여성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비교가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 비교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1단계, 비교 발언.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니? 2단계, 자존감 하락. 자녀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단계, 방어적 반응. 저는 저만의 계획이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랑 저랑 상황이 달라요. 4단계, 부모의 실망. 너는 왜 이렇게 변명만 하니? 5단계, 관계 악화.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만나도 형식적인 대화만 하게 됩니다. 6단계, 더 많은 비교. 부모는 내가 더 강하게 말해야 정신을 차리나? 라고 생각하며 비교를 더 자주 합니다. 비교가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자존감 파괴. 지속적인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내재화됩니다. 완벽주의 강박.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관계 회피,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거짓말 증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현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울감과 불안,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혼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됩니다. 인정의 힘, 실제 변화 사례. 박진혁 씨, 가족의 극적인 변화. 박진영 씨는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에 실패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상우 씨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그쳤습니다. 변화 전, 진영아, 내 친구들은 다 취업했다면서? 너만 왜 이러냐?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야? 옆집 민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던데 너는 왜 그런 곳에 지원 안 해? 사촌 형 보라고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붙었어. 너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진영의 반응, 아버지,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상황은 남들과 달라요. 계속 남과 비교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변화의 전환점,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아들의 방에서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와 면접 준비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 후, 진영아, 아빠가 내 노트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아빠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 네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미안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잘못이었어.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을 거야. 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믿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진영의 변화. 이 말을 들은 진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조급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볼게요. 놀라운 결과. 3개월 후 진영 씨는 자신이 정말 원하던 스타트업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박상우 씨는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아이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인정하는 대화법의 구체적 방법 1단계 비교 표현 중단하기. 먼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비교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들. 옆집 는는, 내 친구 는는, 사촌 는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요즘 애들은 다. 2단계 노력 인정하기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매일 이렇게 노력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멋있다. 3단계 고유한 강점 찾아주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만의 고유한 강점을 찾아서 언급해 주세요. 옆집 민수는 말을 잘하던데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친구는 빨리 결정하던데 너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큰 장점이야. 사촌은 적극적이던데 너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게 정말 좋아. 4단계 성장 과정 인정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아직도 실수하니?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언제 철들 거야?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여서 기특해. 남들만큼 못해. 내만의 속도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구나. 5단계 존재 자체 인정하기.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성공해야 자랑스럽지. 내가 우리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조건부로 사랑해줄게. 어떤 상황이든 너는 소중한 우리 아이야. 인정 표현의 실제 사례들. 사례 1. 취업준비생 아들에게 상황. 6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음. 비교 방식.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너만 왜 이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라. 인정 방식. 6개월 동안 정말 꾸준히 노력했구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이렇게 성실한 줄 몰랐어. 결과는 시간 문제일 거야. 사례 2. 이혼을 고민하는 딸에게 상황. 결혼 3년 차 딸이 남편과의 문제로 고민 중. 비교 방식.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사는데 너만 왜 이렇게 예민하니? 옆집 며느리 좀 봐라. 얼마나 시댁을 잘 섬기는데. 인정 방식.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너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는 아이였어. 네가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가 지지할게. 사례 3. 창업을 꿈꾸는 아들에게 상황.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함. 비교 방식. 사촌형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굳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 인정 방식. 네가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보여. 위험하긴 하지만 네가 충분히 준비한 것 같아. 도전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인정받은 자녀들의 변화. 인정받은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보입니다. 심리적 변화, 자신감과 자존감 증가,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 정신적 안정감 향상, 자기 정체성 확립. 행동적 변화, 더 적극적인 도전 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 창의적 사고 증가, 책임감 있는 행동. 관계적 변화, 부모와의 소통 증가, 진솔한 대화 가능, 가족에 대한 신뢰 증가,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장기적 효과, 더 나은 인생 선택, 성공 확률 증가, 행복감 증대. 다음 세대의 긍정적 영향 인정하기의 주의사항. 1. 거짓 칭찬은 금물.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표현하세요. 2. 과도한 칭찬 피하기. 너무 과도한 칭찬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진심을 담아 표현하세요. 3. 조건부 인정 피하기.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4. 일관성 유지하기. 한번 인정하고 나서 다시 비교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인정해 주세요. 4부 세 번째 습관. 간섭 대신 지지하기. 간섭과 관심의 미묘한 경계. 한국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간섭과 관심의 경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간섭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이런 개입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민수 씨 입세와 어머니의 갈등. 최민수 씨는 결혼 3년 차인데도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부인과 자주 다툽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요리하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법까지 다 간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요. 처음에는 아내도 어머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에게 왜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리시냐고 화내고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부모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느끼는 것이죠. 간섭과 관심의 차이점, 명확히 하기. 간섭의 특징,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함. 이렇게 해야 해라는 지시가 많음.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만 판단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함. 관심의 특징,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존중함.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봄.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함. 자녀의 기준과 가치관을 인정함. 자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움 간섭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립심과 독립성 저하, 결정 능력 약화, 부모에 대한 의존성 증가, 자신감 부족, 부모와의 관계 악화,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화 단절, 갈등 증가, 신뢰관계 파괴, 정서적 거리감 증대, 장기적 영향,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 판단 어려움, 다른 관계에서도 의존적 패턴 반복, 자아 정체성 혼란, 지지하는 부모의 힘, 변화 사례. 강나은 씨의 창업 이야기. 강나은 씨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초기 반응. 아버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니? 카페 같은 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아버지, 네가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나은의 반응.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충분히 생각해 본 결정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계속되자 나은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변화의 전환점. 나은 씨가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상세한 계획서에는 시장 조사, 재정 계획, 위험 요소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화. 나은아, 아빠가 네 계획서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6개월 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반대했는데 내 계획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이렇게 준비했다면 엄마가 응원할게. 아버지, 물론 위험은 있겠지만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아빠도 믿어볼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놀라운 결과, 부모님의 지지를 받은 나은 씨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창업에 임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베이커리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강나은 씨는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지지해 주시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힘이 됐어요. 지지하는 대화법의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자녀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기. 먼저 자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건 말이 안 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너는 아직 몰라. 내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무조건 안 돼.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2단계. 우려사항을 건설적으로 표현하기. 반대나 간섭이 아닌 걱정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세요. 절대 안 돼. 내가 허락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 이런 위험 요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봤니? 3단계,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 지지 표현.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성공하면 인정해 줄게.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아빠는 내 편이야. 잘 되면 도와줄게, 편.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 후회하지 마. 후회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거야. 4단계, 구체적인 지지 방안 제시. 말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제시하세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경험상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함께 찾아보자.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